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최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저도 요 며칠 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었는지 열도 나고 목도 조금 따끔따끔 거리고 코도 막히고 그랬었는데 그나마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오늘 알았던 이 하나가 좀 네, 시원하게 빠진 기분이랄까? 뭐 그런 또 시장에서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았던 몸도 네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다름 아닌 NC소프트인데요.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던 종목인데 그래도 좋은 상승으로 마감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띄엄띄엄 유튜브에서 NC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굉장히 조금 괴로운 네, 시간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오늘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이 시장의 NFT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NC의 상승은 큰 의미가 있고요. 오늘 2조 5천억이 넘는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도 분명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황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 이상한 이야기를 했네요. 자,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전일 네 마감 방송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어제 제가 그런 언급을 들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강타했지만은 지금 현재 이 파생 시장 코스피 기준에서 파생 시장에서는 이 포지션상 지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코스닥 기준 박스권 이탈도 볼 수 없고 코스피 또한 저점을 깰 거라고 단정 짓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는 전부 적지 못했지만 전일 미 증시의 하락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선제적으로 중국 증시가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의 급등에 따른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다시 속으로 들어가서 분해를 해봐야 정확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전일 미 증시 이 CPI 지수가 6.4로 발표가 되면서 기존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게 됐죠. 거기에다가 독일의 신평사가 헝다의 파산 진행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까지 네, 악재가 추가가 됐었고 거기에 추가적인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 특히 테슬라와 리비안을 제외한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이 1.5%가량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장 초반 우려가 되어 하락 출발을 했는데 사실 오늘은 저는 매수 포지션으로 좀 시장을 좀 대응하고 싶었고요. 뭐 게임주 당연히 봤어야 되고 많이 떨어지는 종목군들을 아침에 주워 담고자 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일단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던 주 원인은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죠. 이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 그리고 석탄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 천연가스의 가격과 석탄의 가격은 큰 폭으로 꺾여 있는 상태에서 국제 유가만 약간 보합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죠. 자, 두 번째 BDI 발탁지수인데요. 이미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냐 하면 이 공급망에 대한 병목 현상이 풀리고 있다. 그리고 해상 물류의 이 차질이 점점 완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이 해운 운임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의 이 물류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당연히 앞으로 발표될 이 CPI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이 인플레이션 우려도 피크아웃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시장을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우려는 사실 상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시장의 악재가 나오는 게 진정한 시장의 하락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단지 조금 부담이 되는 거는 미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조정 파동이 이어지는데요. 지난 주말에 제가 올려드린 이 로버트 실러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모든 주가는 그래요. 신고가를 한번 경신하고자 하는 그 강한 탄성이 존재합니다. 멈출 수 없는 구간까지 올라가기를 바라는 게 이 인간의 탐욕이고 욕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로버트 실러 차트의 끝자락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올해 연말까지 증시는 일단은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쪽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죠. 저는 12월 달 연말 혹은 1월 초에 뭐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 전에는 이 파생 시장의 이 포지션 때문이라도 쉽게 급락은 나오지 않겠다라고 지수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종목인데요. 문제는 종목인데 일단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다행히 전약 후 강으로 끝나면서 미국의 하락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불식시키고 다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받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수적으로 한번 보고 이어가 보면 자, 아주 중요한 구간이죠. 이 갭 구간인데요. 아주 중요한 구간에서 일단은 바닥을 지켜주고 또 차트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고요. 뭐 내일 추가적으로 밀리더라도 이러한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간다면 코스닥은 쌍바닥 모양이 나오는 거고, 코스피 기준에서는 사실 이 코스피 차트로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코스피 차트로 보면은 이 코스피 200하고는 다소 다르기 때문에 코스피는 깨진 거 같죠, 저가가. 그래서 예를 들면 코스피가 저가를 이탈할 수도 있으나 코스피 200 차트로 조금 바꿔서 놓고 보면 여전히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코스피 200 차트 말 그대로 선물 지수인데요. 제가 파생에 대한 부분에서 382포인트, 382.5포인트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포지션에 대한 전략을 드렸는데 그 구간에서 일단 돌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제 다음 12월물 관련해서 어떻게 가는지만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자리에서 돌려만 준다면은 다시 올라가서 지금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이 장기 이평선 120일선을 일단은 터치하기 위한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올라가다가 꺾이게 된다면 이 아래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 자리가 되는 거고, 일단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다 정도로 시장에 대한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오늘 비교적 강한 반등이 나와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시장 반등은 강하게 나왔으나 다소 아쉬운 거는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다라는 점에서 조금 여전히 시장은 어렵다라고 평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를 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NC소프트 최근 컴투스도 그리고 어제 데브시스터즈도 전부 다 이 실적 발표에서 쇼크가 나온 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NFT를 달고 날아다니고 있네요. 최근 트렌드인가 봅니다. 자, 일단은 NC소프트에서도 우리는 이미 NFT를 준비했었다. 뭐 어떤 게임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알 것 같아서 어떤 게임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고 우리보다 더 잘하는 회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엄청난 매수세가 몰리면서 일단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뭐 게임 쪽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보면은 이 강제 게임 셧다운 10년 만에 폐지, 오늘 오후 본회의 의결이 있었는데 이 셧다운이 폐지가 되면서 안 그래도 게임주가 강한데 이러한 정책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오늘 게임주가 불이 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NC소프트까지 참전하면서 안 그래도 강력한 게임주의 상승에 완전히 휘발유를 부으면서 시장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 거래 대금을 이쪽 게임주에서 빨아들였고요. UF부터 시작된 NFT 열풍이 게임빌, 컴투스, M게임, 룬투코리아 즉 이 위메이드와 엮인 회사들이죠. 여기에 뭐 NHN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올라온 게 뭐였더라? NHN도 있고 조이시티, 네, 조이시티, 뭐 아톤 등등 수많은 게임이 또 위메이드 트리와 엮이면서 계속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고 돌고 돌아 NC소프트가 오늘 상한가에 갔고요. 크래프톤도 신작 모멘텀, 펄어비스 등 게임 섹터가 엄청나게 강하게 지수를 캐리한 날이었고, 일단은 사실은 오늘 장중에 NC소프트가 설마 상한가 갈까 하는 마음으로 좀 봤는데 거래 대금은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아쉬웠던 게 불타기를 못한 게 너무나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보유하고 있고, 네, 내일 보면서 만약에 1, 2운봉 상한가 이후에 1, 2운봉이 나왔을 때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2조 5천억이라는 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의 파동은 쉽게 꺼질 파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오늘 NC소프트 재밌는 공시가 나왔죠. 개인이 무려 70만 주를 매수를 하고 종가에 20만 주를 팔고 나머지 50만 주를 가지고 오버나잇을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참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무지 많다라고 느꼈던 하루고요. 자, NFT 관련 게임주 순환매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항상 그렇듯 지금 이 테마보다 더 강력한 테마가 무엇일지라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섹터의 테마에서 돈이 빠져나가 이 다음 섹터로 돈이 가야 이 순환매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 있는 NFT, 메타버스,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조금 강하게 올라오는 반도체 기판을 제외하면 사실 시장에 뚜렷한 테마가 매우 드뭅니다. 이게 굉장히 또 어찌 보면은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단기 대응 위주로 이쪽 종목군들을 보고 파동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네, 파동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조심해서 매매 일단은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기판 섹터 지난번에 사실 코리아 서킷을 매수하고 좀 싸게 팔아버렸는데 너무나 잘 가고 있네요. 근데 아직 이쪽 섹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하나 지수의 하락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눌렸을 때는 충분히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이제 전일 리비안이 상장 이후 40%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78불에 시작을 해서 100달러가 넘었는데, 일단 머스크도 11억 달러를 국내 아침 시간에 이미 매도를 했다 나왔는데 오히려 시외에 주가가 올라갔죠. 그러한 이슈들이 모여서 오늘 2차 전지 섹터를 다시 한번 강세로 좀 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잠시 이야기를 드렸던 M캠, 일단 전해 질 관련된 종목이죠. 캐파로 보면은 N캠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뭐 동아기업, 솔브레인, 뭐 첨보, 뭐 대주전자 재료 등등등등 있을 텐데, 일단 N캠 지속적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에코프로 HN과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N캠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 아침에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나왔죠. 당연히 이 영화테크를 아침에 좀 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위안화 이슈, 안 그래도 K사인이 흐름이 양호한 상태에서 계속 부각이 되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게임주 대단한 흐름이었죠. 일단은 게임주 보면은 이 K 뉴딜 지수가 무려 9%가 올랐습니다. 당연히 NC소프트 비중이 이 안에서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의 30%, 그리고 크래프톤도 10% 가까이 되죠. 11%. 여기에 나머지 종목군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완전히 폭등했던 시장이었고요.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시장의 자금은 이쪽으로 다 쏠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소재 굉장히 잘 올랐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을까?
수많은 종목군들이 다 올라간 게 아니라 극소수의 종목만 올랐고 오늘 게임주만 전부 다 상승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이것도 장중에 강했다가 밀린 거지 한 종목도 빼지 않고 전부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강력한 게임주 상승의 날이었다라고 보셨으면 합니다. 자, 시가총액 기준에서도 오늘 뭐 게임주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오늘 상한가가 무려 6종목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상한가는 NC소프트 하나 정도가 의미 있는 상한가다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대금이 너무 빈약해요. 나노신소재도 올라왔는데 내용 불문이기 때문에 보기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간에 종목을 간단하게 보면 YG엔터죠. 사실 저희가 YG엔터를 매수를 해서 오늘 시간 외에, 그러니까 어제 사실 손절을 좀 일부 하려고 했는데 손절 자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반등을 좀 기다리다가 어차피 대충 실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 외에 일단은 매도 포지션은 좀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내일 이 박스권 돌파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내일도 YG엔터를 함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정도는 체크를 해 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기존에 이제 제가 그 메모장에다가 종목군들을 다 적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정말 안 눌리네요. 네, 수급이 여전히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죠. 얘도 눌리기를 조금 기다려 보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장 막판에 아랫꼬리를 달면서 올라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이 전체 시장에서 코스피 안에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NC소프트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보통 주봉으로 이런 종목군들을 봐야겠죠. 보통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강력한 거래 대금이 주봉에서 터질 때, 그러니까 하락에서 터졌던 거래 대금이 지금 이 구간에서 완전히 물량 소화를 하고 주봉에서 올라온 거죠. 일단 올라오면은 저는 82만원 전에서는 일단은 상당 부분을 팔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82만원 전에서, 그러니까 80만원 라운드 피겨에 근접했을 때는 분할 매도를 좀 하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윗꼬리가 또 발생을 하겠죠. 이 윗꼬리 안에서 이런 흐름을 통해서 NFT 시장이 계속 클 거라면 다시 한번 이런 모습도 저는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뭐 게임 하는 회사들의 실적이야 다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맞았죠. 욕을 어마어마하게 맞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랫꼬리를, 그러니까 긴 윗꼬리를 만들고 횡보하다가 다시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받는 구간을 잘 기다려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에 이제 이 대형주는 위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80 얼마 정도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눌렸을 때는 또 들어가서 열심히 매매를 할 거고요. 자, 오늘도 게임빌이 엄청나게 올랐죠. 게임빌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일단 단기과열 예고가 떴고, 컴투스 어제 거래대금 9천억 터지면서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어제는 종가 베팅을 좀 하지 않았어요. 종가 베팅을 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오전에 매매는 안 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매매가 돼서 올라갈 때 전량 매도를 일단은 하고 내일장은 이 아래 구간에서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눌림은 충분히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눌림 매매 정도 봐볼 생각이고요. 자, 컴투스 게임빌 그 외에 오늘 조이시티라는 게임주도 일단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위메이드를 엮어놓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조이시티, 룽투코리아 전부 다 위메이드를 좀 엮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 강한 종목군들의 눌림 정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제일 강한 대장주, 제일 강력한 거래 대금이 나온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넵튠이라는 종목도요, 이 카카오 플랫폼, 카카오 게임즈 안에서 모든 이 NFT 기반을 할 수 있는 이 IP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넵튠도 잘 보고 있다가 돌파가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 체크가 필요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종목을 보고 위메이드는 사실 참 좋은데 오늘도 위메이드의 서버가 또 10개나 늘어났고 10월 1일 기준 100개였던 이 서버가 현재 207개라고 합니다. 그만큼 서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볼 수는 없는데 너무나 좀 무섭죠. 그래서 이 종목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2차 전지 보죠. 에코프로 파동이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갭 그 다음에 돌파가 나왔죠.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네, 좋으나 좀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밸류에이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네, 구간이라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엔캠은 어제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엔캠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이 신규 상장 관련된 영상을 또 하나 만들까 하다가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이 종목은 어디서 매매를 하면 가장 좋았을까 라고 보면 당연히 이 박스권을 아침에 마이너스가 나왔죠. 어제 제가 시간에서 팔았다 했고 아침에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시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당연히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언저리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가장 의미 있는 구간은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이 박스권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 자리가 여기 윗꼬리 구간에서는 당연히 저항을 맞겠죠. 첫 번째는 분명히 저항을 맞을 거예요. 맞는 게 확률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 저항을 맞으면 당연히 팔아야 되고, 여기서 눌림을 보는 건데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눌림을 좀 못 봤고요. 또 이 자리 돌파할 때 제가 라이브 방송하고 뭐 정신없다 보니까 네, 못 본 것 같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좀 봤던 종목인데 그래서 돌파로만 이 종목을 계속 매매를 했었죠. 여기서 돌파,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돌파. 근데 이 구간이 결코 작은 구간은 아닙니다. 각각 해가지고 뭐 4, 5%씩 되는데 사실 이 마지막 3파동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돌파를, 그리고 여기서 눌림을 좀 들어가지 못한 게 이 종목 조금 아쉽고요.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좀 모아서 스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에코프로 HN과 비슷한 흐름을 저는 보일 가능성이 매우 좀 높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에코프로 HN도 상당히 저는 매매를 많이 했었고요. 상당히 많은 수익도 냈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이 매집봉이라고 하죠. 이 거래가 많은 이 음봉,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시세는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시세는 신규주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엔캠을 네,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신규주가 강하면 네, 그런 모습이 나온다. 오늘 신규 상장주가 한 2개 정도 시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가 한 2개가 있었는데 사실 오늘 신규 상장주 잘못 건드렸으면은 뭐 지옥 구경 했겠죠? 왜 안 나와? 저는 오늘 보면서 와, 고점 대비 마이너스 45%가 나왔습니다. 37,000원짜리가 2만원에 끝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40%가 나왔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 관련된 종목군들 매매는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이 찰나 딱 2분 걸렸네요. 요새는 VI가 없기 때문에 반토막이 2분 걸렸습니다. 이 무서운 시장, 저는 이거 보고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리고 지오 엘리먼트, 자, 지오 엘리먼트는 그나마 공모가가 마이너스 10%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시세를 좀 줬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저는 충분히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각자의 기준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이런 이 저가를 올리는 그리고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늦었다. 이 매매를 좀 늦었다면 당연히 여기서 잡는 게 정석이고요. 이 자리 돌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저가가 내려가는 거를 눈으로 봤다 혹은 이 호가창의 힘이 약하다 하면은 매도를 해야 돼요. 사실 이 자리에서 매매는 자칫 잘못하면은 깨져버릴 수가 있는데 그나마 아래를 올렸기 때문에 이 쌍바닥 패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신규 상장주는 분명히 공식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공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도 뭐 아주 크게는 못 먹었는데 딱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죠. 이 자리 첫 눌림에서 여기 박스권에서 이 보고 좀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호가창 상황이 그렇게 썩 제가 볼 때는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호가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 줬으면은 좀 길게 봐야 됐는데요. 자, 디어유도 하나 보죠. 디어유도 최근에 신규 상장을 하면서 어제 상한가를 풀리고 시간에 거의 하한가 갔다가 오늘 야금야금 또 끌어올렸습니다. 주가를. 자, 이 종목의 시가가 어디냐면 시가가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아는 기준이 전부는 아니지만 시가 이후에 이 정도 되겠구나. 64,000원 64,000원 제가 아는 기준이 전부는 아니지만 네, 하나의 좋은 교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이 있죠. 그러면은 이 종목을 여기서 매매할 수도 있죠. 싸게 사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확인되는 매매는 아니고 선침의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죠. 어제 강력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규 상장주는 여기서 빠질 때 생각지도 못하는 강력한 매물이 나올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디어유도 보면은 여기 눌림에서 올라갈 때 이거 확인하고 이렇게 사서 이렇게 매도가 된 거죠. 이 구간에서 다 매도가 안 되고 좀 떨어져 가지고 뒤늦게 좀 팔았는데 이거를 좀 보면서 하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 말을 하는 거는 내일도 디어유를 보긴 볼 예정인데요. 일단 디어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는 이 자리 네 66,500원을 돌파하면은 매매를 할 것이고 돌파를 하지 않으면 아예 매매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때 시가는 이 자리인데 종가죠. 종가 구간이 이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해요. 왜? 종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간 외에 급락을 시켰다. 그러면은 물려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물려있는 사람의 물량을 다 먹고 더 강력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 준다면은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안 그래도 YG엔터 호시적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내일 시가에 일단 돌파갭이 나올 텐데 이 음봉이 나오면서 끝나버리면은 전체 섹터가 암울할 것 같고 양봉이 나오면서 이어진다면은 디어유라든지 JYP 뭐 SM 등 SM은 근데 조금 보수적이고 JYP 정도가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쪽도 하나의 패키지죠. 이 NFT 관련된 엔터 섹터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보면 좀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최근에 힘텍이 엄청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힘텍도 여러 번 눌림을 고려를 하는데 수급도 좋고 힘도 좋아서 눌리질 않고 바로 올라가고요. 코리아 서킷도 굉장히 강하죠. 박스권을 돌파해 놓고 그래서 이 기판 섹터 코리아 서킷, 심텍, 대덕전자
까지만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수급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 홀딩하는 전략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뭐 어떻게 보면 참 좋아요. 어떻게 보면 참 좋고 매매할 섹터, 매매할 종목군들 딱 정해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좋은 종목군들은 하늘 높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매매를 하면서 사실 오늘 게임주 이것저것 찔러보기도 하고 뭐 컴투스도 먹었고 이 크래프톤도 매매를 좀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이 밀려있는 종목군들은 사실은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거래가 들어오는 종목에서 돌파 매매 정도로 거의 대부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크래프톤까지 오늘 크래프톤에서 저는 정말로 큰 수익이 났는데 뭐 비중 베팅을 잘 쳐서 운 좋게 좀 많이 났는데 이런 돌파 매매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 스윙 투자는 또 다른 새로운 섹터가 태어나기를 혹은 기존에 강했던 종목이 눌렸을 때 눌림목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